수가 오늘 메인 이슈이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슈예요. 사실 놀랬지요. 깜짝. 오늘 오전에 속보가 났어요. 뭐냐면 김건희 명품백 그 조사했었던 권익위의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분이 왜 목숨을 버렸는지, 왜 끊었는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분위기 나왔냐면 너무 일이 힘들었다, 너무 고됐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한 이 국장과 서로 알고 있던 지인이 폭로를 했지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국장님과 주고받았던 카톡 같은 것들을 이제 언론에 JTBC에 폭로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김건희 명품백 조사 담당했는데 이거를 권익위에서 혐의 없음으로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목숨을 내다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근에 그분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이거를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결정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지요. 양심 반에 괴롭다. 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숨져. 이분이 조사 실무 총괄 부패 방지 국장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오늘 9시 50분에 그 아파트 부근에서 이 국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그 직원들이 연락이 안 돼갖고 찾다가 아파트를 찾다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장이 권익위의 청년 부패 채용비리 관련 업무 책임자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송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지휘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최근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 조사 지휘와 관련해갖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현장에는 김 국장이 남긴 메모 형식의 짧은 유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유서 내용이 공개된 것 같진 않아요. 기사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숨진 국장과 자주 연락했던 한 지인이 한겨레와 통화해서 뭐라고 했냐. 김 국장이 지난 6일 문자로 심리적으로 힘들다, 실망을 들어 송구하다, 어렵다고 호소해 조금만 참으면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백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했다는 거죠. 매우 구체적이죠. 김 국장이 업무가 고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처럼 알려져가지고 이를 발로 앓으려고 통화와 문자를 본인이 공개했다고 합니다. 공개한 것 중에 문자가 이거죠. 이 권익위 이 국장님이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하다고. 그러니까 그 지인이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참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런 문자를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저는 이 지인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인이 봤을 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지인 생각했을 때 이 국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는 이 권익위에서 김건희 사건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지금 덮으려고 했던 거. 그 중심에는 이 국장이 있었던 거니까. 이 국장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나름대로 국장까지 오르는데 공무원으로서 수십 년 근무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권익위 국장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이 김건희 말도 안 되는 사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덮어주고 300만 원 받는 거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평생 살아왔던 이 가치를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진짜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거야. 물론, 이 양심도 없는 인간들은 괴로워하지도 않지. 이런 거 괴로워하겠습니까? 이재수 같은 사람들, 이런, 이 뭡니까? 법인카드 그렇게 지 멋대로 쓰고, 노조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이런 건 없잖아, 전혀. 파렴치한 인간들. 윤석열 정부 인간들 중에 사실은 이까진 거 별겁니까? 그런데 이 국장은 사실은 뭐 권익위에서 김건희 사건 덮었다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른 척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물론 100%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목숨까지 끊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거 다 덮어버리고 너무 고된 업무 때문에 이분이 이런 선택을 했어. 이런 분위기 나오니까 그걸 알고 있던 지인이 이거 아니다 해서 언론에 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권익위가 이 지인을 또 고발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에요. 권익위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또 고발하는 거 아닌지 지켜보십시오. 근데 이 정부는요, 지금 이 국장님이 이렇게 목숨을 버린 건 그냥 버린 게 아니고 권익위가 김건희 그 조사를 이렇게 무마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했었어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 권익위가 너는 권익위의 명예를 훼손했어 해갖고 또 고발할지도 몰라요. 지켜보십시오. 난 정말 열받아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사악한 시대지요, 진짜.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양심적이고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 거야, 지금 시대가. 박정훈 대령은 왜 이렇게 지금 재판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군 역사에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주변에 군 피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듣잖아요. 그러면 군 피해자, 그러니까 군 피해자라는 거는 군에서 자식을 잃으신 분들, 혹은 군에서 자식이 병 들어갖고 지금 제대한 분들, 군 사망자 가족, 혹은 군 상해자 가족들 들어보면요, 이분들이 다 억울한 게 뭐냐면 사실은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아들이 왜 이렇게 다쳤는지를 진상을 규명하려 그러면 군에서 그거를 제대로 규명합니까? 안 해요. 안 해. 누가 제일 이걸 방해하느냐? 딱 박정훈 대령 위치에 있는 수사단장들, 이 사람들이 딱 막아요. 그래서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분들, 그리고 군 때문에 정말 이 10년 넘게 고통당하면서 투쟁하시는 분들이 박정훈 대령을 보면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왜? 우리 자식이 죽었을 때, 우리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분이 수사단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군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 원래는 군에서 수사 단장들이, 아니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 자살을 했어, 그럼 왜 자살했을까? 이런 것들을 파헤쳐가지고 군 안에 있는 이런 부정부패, 잘못된 관습,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문제가 나면 그냥 덮으려고 그래, 쉬쉬거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이 수사 단장들이 했거든요. 근데 박정훈 대령은 안 그랬거든요. 진실을 알리려고 했고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윤일병 가족 부모님들은 이 박정훈 대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잖아. 백혜련 과장. 아, 이분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이 정부가 정말 마약수 덮으려고요. 온갖 짓을 다 했지.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백혜련 과장이 끝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알린 거예요. 이분도 이거 그냥 모른 척 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악한 정권, 이 사악한 시대에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이렇게 양심 있고 이렇게 진짜 이 불의한 이 권력에 맞서가지고 끝까지 진짜 양심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오늘 돌아가신 분도 너무 안타깝지요. 응? 딱 연배가 지금 뭐 자녀들 있으면은 그 가족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사실은 이 근원이죠. 윤석열, 김건희 뭐 하고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지금 휴가 가갖고 휴가 즐기고 있죠. 지난 5일날은 통영시장 가갖고 이렇게 시장에서 사진 찍고 있고. 나 근데 웃겨 죽겠는 게 지가 왜 해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지난 5일날 통영중앙시장 가갖고 다니는 건데 난 너무 구역질이 나. 이것들은요. 지가 지금 해군 옷을 입고 다닐 때야? 감히?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죠, 지금.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지가 진짜 해군의 명예, 우리나라 군인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은, 최상병 특검 받아야지. 근데 최상병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외압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죠, 우리는요? 최소한 지금 그 특검 거부하고 있잖아. 그런 인간이 무슨 해병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7일날은요, 어저께는요, 또, 진해 해군기지에 갔어요. 지금 계속 해병 관련된 이 행보를 하고 있죠. 이러면 해군들의 사기가 올라갑니까? 김건희는 또 지금 뭐합니까? 휴가 중에 비공개로 부산에 왔다고. 아니, 비공개인데 왜 이렇게 일정이 다 공개가 됩니까? 이거는 6일날 부산 중구 깡통시장. 그리고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광안리 산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6일 말고 7일날도 부산에 왔어. 7일날도. 그러면서 기사가 났어. 휴가 중 이틀 연속 부산 타전 김건희 여사. 나는 정말 얘를 보고 있으면요, 이 구역질이 나요. 뭐 하고 있는 건지. 지들이 지금 이거 할 때야? 이거 난 이상해 또. 휴가를 갔다고 쳐. 휴가를 갔으면 둘이 같이 있어야지. 왜 둘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난 뭐가 너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휴가를 갔는데, 지금 같은 7일날, 윤석열은 어디 있는 겁니까? 윤석열은 지금 진해에 가 있고, 김건희는 부산에 가 있어요, 지금. 차로 1시간 거리야. 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싸웠나?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명북배 사건 지가 주제 파악 못하고 영부인이라고 하면서 지 옛날 직장으로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300만 원짜리 백 받아 처먹고 그 문제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 건희 국장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목숨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근데 지가 뭐 잘났다고 지금 혼자서 부산 다니면서 이런 쇼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민주주의는 허약한 것 같아요. 허약하다. 문재인 정부 때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진보 진영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국격이 많이 올라갔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비판하고 실망하는 거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사실은 국격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눈떠 보니 선진국 이런 말 나왔었거든요. 코스피 3천 넘어서고 막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공무원 사회가 정말 엉망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대통령 하나 잘못 뽑는 것만으로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공직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행하는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딱 보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하죠. 정말 앞으로 한 2년 6개월 남았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심 있는 공무원들만 이렇게 막 아픈 거죠, 그냥. 그래서 오늘 그 김건희 명품백 조사했다고 하는 이 건희 국장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다. 왜 이렇게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고통받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가. 참 사악한 시대죠, 지금.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지금 안에서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걸 막 하고 있고 강요받고 있는 공무원들 힘내시라.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자료들 잘 남기신 다음에 나중에 그거 다 나중에라도 공개해가지고 신분받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견디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